자, 이건 다음 문제인데 비슷해요. 이 전 거랑 비슷합니다. 생긴 것도 비슷한데요, 좀 연결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 전 문제는 그냥 사람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좀 달라요. 사람 클래스로 객체 두 개를 만들었다면, 이때는 뉴 김철수, 뉴 김영희 하는 걸로 봐서는 얘네도 클래스로 따로 정의가 됐다는 거고, 그죠? 근데 출력되는 이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 클래스는 하나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 타입 때문에. 그래서 사람 하나 필요할 거고, 또 필요한 거 클래스 김철수 하나 필요할 거고, 왜냐면 뉴 해야 되니까 김영희도 하나 필요할 거고, 그죠? 얘네들이 지금 뭐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타임 미스매치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네 둘 다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배달 음식 주문하다 라는 메서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얘는 제일 상위 클래스인 사람 안에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안에 또는 이 안에만 있다면 형변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얘를 잃어버리게 될 거니까, 여기서는 형변환이 한번 일어난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사람 클래스 안에 있어야 된다 인 거고요. 그래야 이 안쪽에서 오버라이드를 해서 쓰던 적어도 버튼 정도는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이상한 게, 이전 문제랑 좀 다른 게, 개인정보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둘 다 다른 값을 알고 있어요. 근데 값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일단 사람 한 명을 이루는 요소들을 좀 작성을 해보자면 이전 문제랑 비슷합니다. 얘는 음식점, 좀 미리 묶을게요. 이전 문제에서 했으니까. 음식점이 이렇게 있는 거고, 또 스트링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선호하는 음식도 스트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뭐 보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출력 결과랑 얘네들 보고서 따로 알고 있어야 되는 애들, 따로따로 저장되어야 하는 정보들에 대한 공간을 마련을 해놓는 거죠. 그죠? 얘랑 지금 전화번호 다르고 이름 다르고 이런 정보들 다른 거니까요. 근데 여기 음식점 클래스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이 클래스로 타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러고 나면 실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 안쪽은 메인 메서드죠.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제가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은 뭐예요? 이전 문제만 봐도 이 안쪽에서 이렇게 값을 채워 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텍스처를 만들고 그 안쪽 내용을 채워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값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 말은 미리 세팅되어 있다인 거죠. 제가 객체 만들고 이렇게 값을 채워넣는 과정이 한 번도 들어있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만들자마자 얘를 누르니까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미리 만들어져 있다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전 문제랑 비교를 좀 해보면
얘는 객체를 만들고 값을 채워넣는 과정이 있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객체를 만들 당시에 값이 세팅되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만들어질 당시에 값이 세팅되게 하기 위해서는 생성자를 썼다는 거죠. 어제 배웠던 거. 컨스트럭터. 생성자 메서드는 이때 또 이때 실행될 거잖아요. 각각 한 번씩. 듀 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였죠. 이해 되시나요? 세팅이 안 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정보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안쪽에서 만들어줘야죠. 이게 생성자 만드는 법이었고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만들려면 클래스 네임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실행되는 시점은 이때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김영희의 생성자가 실행되는 시점은 이때잖아요. 컨트롤 클릭하니까 하이라이팅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값들을 이 안쪽에다가 세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름 김철수고 전화번호는 이렇대요. 좋아하는 음식점은 모르겠고 얘는 매운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될 건데 얘는 좀 달랐죠. 그렇죠? 각각 다른 데다가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입에 맞게 이 녀석은 어디냐 이렇게 객체로서 연결을 할 거고요. 아래 것도 좀 채워주자면 얘는 김영희일 거고 이 녀석의 전화번호는 이렇대요. 일단은 저장을 얘로 해놔야겠죠. 이 녀석은 값 세팅이 여기 메인 메소드 안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생성자 안쪽에서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값을 채워줬어요. 얘가 실행되는 시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예요. 만들자마자 그 안쪽 내용이 채워져 있다 이거죠.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는 기스가 될 거고요. 이렇게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서 이런 변수들을 그냥 쓸 수 있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받았잖아요. 그렇죠? 김철수 안에, 김영희 안에 이런 속성들 또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상속받았으니까 상속받아서 그냥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 new 얘네들 해야 되니까 또다시 이런 클래스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다시 익스텐지를 해줄 거고요. 그러면 해결됐죠. 그렇죠? 실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그냥 여기서는 객체 만들고 그냥 실행했을 뿐이에요. 한 번도 값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값은 다 다른 값들을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럼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얘네들이요.
객체 내부의 공간에다가 값을 채워주는 행위는 각각의 생성자 안쪽에서.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하고 있는 게 한 요정도? 그 정도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값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얘는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값 채워넣는 행위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다가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객체를 만들 당시에 값이 세팅되어 있다면 그냥 만들자마자 뭔가 실행을 시켜도 얘네들을 출력을 해줄 거니까, 얘네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거, 얘네들이 연결되는 과정은 이전 문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 주문하다라는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비슷한 내용으로 여기다가 좀 주문을 이렇게 하죠. 다시 인자값들 넘겨줄 거고요. 이렇게요. 그럼 또 얘는 음식점 타입 안에 이렇게 생겨 있어야겠죠. 여기만 있어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상속이니까. 그렇죠? 이라는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주문 버튼을 누르고 있는 녀석은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의 타입은 음식점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이 안에는 주문이라는 버튼이 생기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지워주고 나면은 이제 깔끔하게 된 건데, 인자랑 외계 변수를 또 활용을 했어요. 그죠? 인자랑 외계 변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 앞에 다 떼도 됩니다. 외계 변수에서는 외계 변수명은 어차피 내 마음이에요. 이 함수가 실행될 당시에 잠깐 쓰고 버릴 놈들이니까. 수명이 짧잖아요. 그죠? 지역 변수의 일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얘네들을 받아서 내가 사용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냥 순서에 맞게 꽂힐 뿐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꽂아놓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 안쪽에서의 문제인 거지, 이 바깥쪽에서 관여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전 문제랑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드를 해서 쓸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냥 이대로만 얘네들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쪽에다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비슷한 행위를 해주면 되겠죠. 하니까 얘가 %s 들어갈 거고, 얘가 %s, 얘가 %s, 얘가 %s 줄바꿈 해줘야 되고, 이름 중화번호 강도 음식 이렇게만 들어가도 되겠네. 그래도 결과는 동일하게 잘 나오죠. 방금 전과랑 비슷하게 했지만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은 생성자를 활용했다는 거. 값을 채워넣는 그 행위 자체의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죠? 생성자 어디 갔어? 여기 얘네들 컨스트럭터를 써서 값 세팅을 해줬다는 거. 그러면 이제 문제는 풀렸어요. 이전 문제랑 답은 같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얘는 객체 만들 당시에 실행이 될 거니까 초기 값 세팅이죠. 대신에 중간에 값이 바뀌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중간에 이제 그 세팅되어 있는 값을 덮어쓰기 해주는 꼴이죠. 얘는 마찬가지로. 얘가 실행이 된다면 얘는 그때 당시에 이름, 전화번호,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객체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다시 한번 밑으로 전달을 해줄 거니까. 그래서 얘네끼리의 관계라던가 생성자 사용하는 거라던가
다시 내부 상황을 이제 갖다가 쓰는 거, 디스를 활용해서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고, 지금 사람 클래스 안에 이렇게 생겼고, 김철수, 김영희 클래스 안에 이렇게 생겼고요. 얘네끼리는 상속 관계였고, 음식점 클래스 안에 이렇게 생겼고, 각각의 음식점들은 이제 출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뭔가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비어 있어요? 빈칸. 여기는 왜 비워놨어요? 이 안쪽에 함수의 바디 안쪽에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아무 내용도 없는 거 왜 썼어요? 이거 지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우면 뭐라고 하네요 갑자기. 이전 거랑 똑같은 문제죠. 항변환 때문에 이제 손실되는 메소드가 하나 생긴다. 얘는 있어야 되는 거네요. 왜냐면 없으면 뭐라 하니까. 얘네들이 이쪽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녀석의 타입은, 진짜 타입은 음식점이기 때문에 이 객체가 들어가려면 뭔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버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능 손실나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져 있긴 해야 돼요. 대신에 안에 내용은 써봤자예요. 왜냐면 어차피 오버라이드해서 쓸 거니까. 그러니까 빈 깡통이어도 있긴 있어야 돼요. 리모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버튼, 얘네들이 얘가 얘처럼 보여야 된대요. 그럼 이거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얘처럼 보여야 된대요. 그냥 냅둬도 되잖아요. 안에 내용만 살짝 달라진 거니까. 근데 개발팀 막내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만 뭔가 썼어요. 여기 왜 비어있지 하면서.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어차피 오버레이드해서 쓰는 거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이제 눌리는 거는 얘 아니면 얘니까요.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 재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다가 뭔가 더 써놓는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걸 덮어 쓰기 해서 쓰고 이제 사용을 할 거니까요. 제가 당장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출력을 넣는다고 해서 이 안쪽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건 없잖아요. 어차피 얘 아니면 얘가 실행될 거고 얘는 덮어쓰기 당할 거니까. 그렇다고 없애버리면 당장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메서드 자체가 없다면 버튼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기능 구현용이 아니라 뭔가 얘가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버튼 유지용 정도가 되겠네요. 항변환이 일어날 때 손실나지 않게 하려고, 손해보는 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있긴 있어야 돼요. 대신에 내용은 채워봤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뭐 이 클래스 안에 방어라는 능력이 있고 칼 클래스 안에 공격 방어 있으면 얘가 얘로 형변환 하려면은 이거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둬야 손실나는 게 없는 거죠.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갖고 있으니까요. 부모 클래스도 없어져 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있긴 있어야 되는데 딱히 안쪽을 채워주지 않아도 돼서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써놔요 진짜로. 뭐 스타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차피 이 안쪽을 채워봤자 의미가 없는 부분이니까. 자, 이런 주석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을 텐데 실제 코드를 보면 얘를 쓰는 이유는 이제 협업의 문제로 들어가는데 내가 뭐 자바 완벽하게 다 쓸 줄 알고 내가 프론트엔드도 다룰 줄 알고
서버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또 DBMS도 잘 다루고 해서 또 리눅스 써서 배포까지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하면은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다 쌀 수 있으니까. 내가 뭐 페이지 만들고 뭐 사이트 운영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하면은 굳이 그냥 0부터 100까지 내가 싹 다 할 수 있으면 그냥 이 사람 1인 기업 해가지고 쭉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내가 짠 거니까 이거 안 구현 안 해도 되는 거 알 거고 내 맘대로 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혼자 짜는 거면은 그냥 이렇게만은 해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런 경우가 잘 없다는 데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생기는 문제는 나는 분명 여기를 이제 구현하지 마세요라고 해놨는데 같이 일하는 놈이 분명 여기를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써있어도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진짜로 진짜 잘 안 봐요. 저도 마찬가지로 잘 안 봐요 이런 거. 문법적으로 막아놓지 않는 이상 이런 주석 진짜 중요한 거 아니면 잘 안 봅니다. 안 보게 돼요. 이 규모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구현하지 마세요를 의도적으로 이제 문법적으로 막아놓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abstract라고 합니다. abstract 또는 abstraction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추상이란 뜻이에요. 추상. 얘가 추상적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abstraction 보시면 여기 뭐 아무것도 안 썼는데 여기 뭐 코딩 뭐 어쩌고 나오네요. 추상 메소드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TCP 여기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추상이라는 말을 듣고서 뭔가 떠올랐어야 돼요 사실. 왜냐면 OOP 특징 중에 추상화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요. 여기요. 이 추상이랑 지금 하는 앱스트랙트 추상이랑은 살짝 결이 달라요. 여기서의 추상화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속성 뽑아오는 게 추상화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찾아서 보셔야 돼요. 추상화는 이런 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보면 공통의 속성이나 기능을 묻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에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바퀴 4개 있고 뭐 검은색이고 최고 속력 230이고 뭐 이런 거. 뭐 핸들의 모양은 어떻고 뭐 배기음은 몇 가지 나오고 굉장히 많은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프로그래밍에서 딱 쓸 거를 뽑아오는 과정 자체를 추상화라고 해요. 뭐 최대 시속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색깔이라던가 무게라던가 이런 거. 나머지 거 배제시키고 그냥 내가 딱 쓸 것만 뽑아오는 과정이 추상화인데 여기서 쓰는 앱스트랙트의 추상은 진짜로 그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의 추상이 맞아요. 구체적의 반대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추상적인 메소드로 만들 거예요. 구현하지 말을 하려고 얘를 추상적인 메소드로 만들 건데요. 자, 지금은 구상적인 메소드라고 해요. 얘네들 밑에 있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구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메소드의 구현부, 그러니까 메소드의 바디를
여기라고 알고 있죠. 말씀드렸어요. 이거 함수 바디, 함수의 몸체, 구현부를 의미해요. 구현부가 있으면 구상적인 메소드가 되는 거고요. 구현부가 없으면 추상적인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구현을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쓸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 하냐면은 메소드는 바디를 요구한다. 세미콜론 대신에 이 자리에 바디 넣어라. 중괄호 넣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 안쪽을 구현하지 않아도 돼. 주석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현 못하게 바디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몸체가 없는 녀석을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추상 메소드는 이 앞에다가 abstract 키워드를 붙여주셔야 돼요. abstract 키워드를 붙여주면 지금 얘는 추상 메소드가 된 상태고요. 또 하나 더 규칙은 뭐냐면 추상 메소드를 하나라도 가지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규칙입니다. 그냥 지금 얘가 이 상태에선 뭐라고 하냐면은 abstract 메소드 주문이라는 놈은 abstract 클래스에서만 정의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abstract 지우던가 아니면은 음식점을 abstract로 만들던가를 두 번째 거 골라주시면 이 앞에 붙죠. 그렇죠? 추상 메소드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한다. 결론이에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쓸 수 있는 녀석은 구상 메소드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딱히 abstract 이런 거 없어요. 구상 메소드, 얘는 추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얘는 abstract 메소드가 없으니까 abstract 클래스가 아닌 거였어요. 그냥 이때는 abstract 메소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abstract 클래스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함수의 바디를 갖게 된다면 얘도 뭐라 해요. abstract 메소드는 바디 이딴 거 못 써. 그죠? 그래서 abstract 키워드를 지우던가 아니면 바디를 지우던가 이렇게.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바디를 없앰으로써 구현을 막아놓은 거고요. 규칙 하나 더 나오는 거는 이 녀석의 상속을 받았다면 얘는 무조건 오버라이드가 되어야 해요. 오버라이드를 안 하면 뭐라고 합니다. 인클리먼트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죠? 얘는 너 지금 왜 앱스트랙트 클래스 상속 받았으면서 이거 오버라이드 왜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넘겨준 이런 메소드는 진짜 그냥 깡통이라서, 바디가 없는 상태라서. 이러고 있으면은 이 안에는 그냥 메소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얘가 실행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없는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오버레이드가 필수라는 거. 지금 얘가 아무 기능 없는 메소드를 물려주어서 오버라이드를 꼭 해서 써야 된다 인 거예요.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는 손해인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오해가 생기는 게 앱스트랙트를 붙여주면 뭔가 좋아진다, 뭐 어떤 특별한 대단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얘는 그냥 의도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거 아니고요. 그냥 내가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없어도 그냥 잘 되니까. 이거 없어도 실행하는데 문제 없단 말이에요. 앱스트랙트를 붙여놔도 문제가 없어요. 둘 다 잘 돌아가는데 얘는 건들지 마 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진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약사항이니까요. 얘는 왜냐면 바디 자체를 만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상속을 받은 얘네들은 무조건 오버라이드를 해야 돼요. 오버라이드를 안 하면 에러가 나요. 오히려 지켜야 될 의무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냥 건들지 마 라고 주석 처리해 놓은 게 아니라 문법으로 막아 놓은 거예요. 얘를 추상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 녀석은 오직 리모컨만 만들 수 있다. 이 녀석으로 객체 못 만들어요. 얘네들은 추상 메서드고요. 오직 객체만 만들 수 있다. 기능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기능 유지용, 버튼 유지용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깡통 빈 메소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안쪽 자리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기능을 준 게 아니라 그냥 기능 이름 써 있는 걸 준 거예요. 오버라이드는 실수가 됐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죠. 제약사항을 걸어놨기 때문에. 대신에 의도는 확실히 할 수가 있다. 얘는 그냥 이런 의도를 담고 있어요. 선택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